안녕하세요, 바른입니다. 오늘은 멜레트릭스 줌 75 타이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줌 75가 출시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리뉴얼된 모델을 선보인 것인데요. 제가 제공받은 박스에는 기본 구성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기했던 것은 코르크 소재로 만들어진 스위치 하부폼과 기보강 폼이었는데요. 지금 제 책상에 깔려있는 이 패드가 코르크로 만든 것인데 이걸 흡음재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스위치 하부폼, 즉 PCB 바로 위에 깔리는 이 녀석은 뒷면이 약간 데일밴드 같은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쉽게 찢어지진 않고요. 다만 기보강폼은 100% 코르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루는 게 좋아 보이네요. 추가로 FR4 폼 재질의 보강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메인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도 1, 2층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고급지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2층에 들어있는 구성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는 제품답게 USB 리시버 들어있었고요. 기판은 1.6mm 두께의 논플렉스 컷 PCB인데 박스를 보니 1.2mm 플렉스 컷 PCB 옵션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기판에 굉장히 주렁주렁 달린 것이 많은데 이것은 다양한 모듈을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무 핫스왑 소켓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는 보강판은 PC와 알루미늄 소재 두 가지로 확인이 되었는데 플렉스 컷은 소재와 상관없이 동일한 위치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다음은 케이블. 일반 싸구려 패브릭 케이블이 아니라 마치 커스텀 케이블이 연상되는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이 생각보다 꽤나 굵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케이블에 신경 쓴 것이 보이네요. 다음은 조립을 위한 드라이버입니다. 볼트를 자세히 보시면 일반 십자가 아니라 별나사용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요. 입문자분들도 별다른 준비물 없이 편하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빌. 일단 조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윤활은 당연히 직접 하셔야겠죠. 철심이 닿는 부분이 연한 실리콘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이중사출 스테빌입니다. 그리고 기판에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플라스틱 클립 같은 것을 꽂아 고정하는 스냅인 스테빌이고요. 그 외에도 구성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LCD를 장착하는 것 대신 이런 배지를 장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성품과 하우징 상단 쪽에 자석으로 고정되는 이런 작은 배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줌 75는 총 4가지 마운트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그를 위한 다양한 구성품들도 들어있었고요. 여분의 나사와 기판에 달려있던 모듈을 고정시켜줄 실리콘 파츠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흡음재는 포론으로 보이네요. 이제 1층에 있는 하우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우징은 기판 위 그리고 하우징 가장 하부에 깔 수 있는 얇은 필름이 들어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번 빌드에서는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고른 색상은 스카이블루로 스카이블루 색상의 상판은 스프레이 코팅, 퍼플 색상의 하판은 아노다이징으로 색이 입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군데군데 굴곡이 많이 느껴지는 디자인에 방향키 상단에 노브 그리고 우측 상단 LCD 화면까지 들어간 모습인데 굉장히 화려한 편이죠. 상단 측면에는 아까 구성품에 들어있던 작은 배지를 달아둘 공간과 USB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판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이걸 어떤 디자인이다 라고 형용하기는 힘든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죠. 미끄럼 방지 범퍼에도 멜레트릭스 로고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줌 75 타이가는 볼캐치 결합 방식을 지원해서 상하판을 아주 쉽게 탈착할 수가 있는데요. 상부 하우징 안쪽에 저런 핀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기판에 달려있는 모듈과 맞닿아서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총 4개의 볼캐치 포인트로 상하판이 고정되는 모습이네요. 하부 하우징의 저 은색 판 아래에는 8000mAh짜리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하판이 맞닿아 핀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스 브레이킹용 실리콘 파츠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립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코르크 흡음재 사용해야겠죠. 스위치 패드 깔아주고 기본 동봉된 스테빌 윤활하여 장착해 주었습니다. 코르크 기보강폼도 올려주고 가장 무난한 PC 보강판으로 먼저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장착할 스위치는 우큐 스튜디오의 WS 폼 플러스 리니어 스위치인데요. 자세히 보니 스위치 제조사는 게이트론이네요. 근데 이 스위치 특이한 게 스위치가 올라오면서 생기는 뚜껑 치는 소리가 엄청 작습니다. 이따 타이핑하면서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죠. 아, 그러고 보니 스위치도 제 하우징 색상이랑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자, 하부 폼은 포론으로 장착해 주었고요. 저렇게 약간 점성이 있는 편이라 처음 위치를 딱 잡아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리고 구성품에 들어있던 저 네모난 고무 파츠 2개를 하부 하우징의 빈 공간에 끼워주어 모듈을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빌드로는 실리카겔 마운트를 사용해 줄 건데요. 그냥 덤벨 가스켓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더 얇고 단단한 느낌이더라고요. 이번 영상의 모든 빌드에서는 스페이스바 부분에는 가스켓 결합을 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판을 올려주고 보니 LCD와 노브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서 케이블 위치만 간단하게 바꿔주었고요. 기판 우측에 주렁주렁 달린 모듈을 하부 하우징에 고정시켜주고 상단에 마그네틱 커넥터까지 연결해주면 모든 조립은 끝이 납니다. 아, 그리고 배지도 장착을 해줘야겠죠? 솔직히 키보드 타이핑할 때는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키캡은 GMK 모모유메를 장착해 주었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타이핑 소리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마운트별 소리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실제로 타이핑했을 때 느껴지는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저도 선택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풀폼 빌드에는 엘라스틱 바 마운트가 가장 무난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탑 마운트로 조립하게 되면 볼캐치 방식인 하우징 특성상 상하판을 분리시키기가 꽤나 난감했습니다. 상판이 하판을 거의 덮고 있는 하우징이기 때문에 어딜 잡고 힘을 줘야 할지가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이건 빌드하는 유저들 입장에서 꽤나 쓴소리가 나올 법한 부분인데 추후에 공식 빌드 가이드가 나오게 된다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S 폼 플러스 스위치는 M스톤 밀키 쪽과 비슷한 그런 녹진함이 느껴지는데 바닥을 치는 피치는 확실히 하이톤이고요. 키가 올라올 때 뚜껑 치는 소리는 타 바치리 스위치들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하이 피치임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녹진한 키감에 비해 스위치가 따라 올라오는 반발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라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코르크 흡음재를 사용하긴 했지만 뭔가 확실한 차별점을 느끼지 못해서 이번엔 알루 보강판과 체리 흡축을 이용해서 다시 빌드를 해보았습니다. 스위치의 자세한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바로 타이핑 소리 들어보실까요? 코르크 흡음재만을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부 포론폼도 제거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FR4 보강판을 장착해 보았습니다. 하부품을 제거하게 되면 하판으로 둥둥거림이 많이 전해지는 편이라 호불호가 좀 갈릴 듯 한데요. 코르크 소재의 흡음재를 장착한다고 해서 포론이나 타 재질의 흡음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기보강의 빈 공간에서 발생하는 울림과 텅텅거리는 소리만을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이 이 코르크 흡음재만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코르크 소재의 하우징 하부품까지 제공을 해줬으면 더 확실하게 코르크 흡음재의 독특함을 느끼고 또 비교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추가로 키보드에 다양한 LED 모드가 탑재되어 있는데 제가 장착한 체리 흡축 스위치는 LED 홀 부분이 막혀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고 환한 LED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키매핑은 BR을 지원하고 키보드에 탑재된 LCD 세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따로 있는데 이게 연결은 되는데 도통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열받아서 그냥 동봉되어 있는 배지 부품 활용해서 LCD 제거하고 장착해 주었고요.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상부 하우징에 달린 포고핀이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핀이 달려있는 하우징 우측이 살짝 뜨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세한 유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껴졌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멜레트릭스의 신작 줌 75 타이가 제품을 빌드해 보았는데요. 기존 모델에 비해 많은 스펙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다양한 마운트 방식과 다양한 소재의 보강판 또 코르크 소재로 만들어진 신박한 흡음재까지 정말 다채로운 키보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는 담기지 않았지만 아티산 키캡이나 레고를 꽂아둘 수 있게 해주는 파츠도 있더라고요. 다만 기판에 주렁주렁 달린 케이블들을 조립할 때마다 정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틱 커넥터를 활용한 타 제품들 대비 꽤나 피로도를 요구했던 빌드 과정이나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표현하고 담고 싶은 것이 참 많은 제품인 것은 맞지만 그것들이 아직 정돈이 덜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식 출시 한 달 전쯤에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 발매되는 제품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제가 빌드한 이 키보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키캡은 멜레트릭스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영상 속 키캡은 아니지만 키캡까지 풀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